1351년에 봉기했던 홍건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각지에서 일어난 홍건적의 우두머리들은 저마다 황제나 왕을 자칭함으로써 대륙을 군웅할거의 시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에서도 토불군을 편성해서 맞섰습니다. 관선생과 파두반이 이끄는 홍건적이 한때 원나라 주요 도시인 상도를 함락해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곧 원나라의 반격을 받고 물러나서 요동 쪽으로 근거지를 옮깁니다. 이때가 1359년 초입니다. 요동은 원래 자기들의 세력 기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말이 좋아 조달이지 여차하면 약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동에는 고려 유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홍건적은 요양과 심양 일대의 고려 유민에게도 물자를 요구합니다. 이에 유민들이 홍건적을 거부하고 고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북쪽 지역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1359년 봄에 홍건적이 고려에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일부만 올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오랑캐에게 들어가 있던 것을 통탄하여 우리는 의를 내걸고 군사를 일으켜 이하 가운데 부분이 길어 생략합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이제 장수들에게 사조를 엄중히 타일러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했으니 귀순한 백성은 어루만질 것이며 어리석게도 반항하는 자는 처벌할 것이다. 간단히 줄이면 반항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공민왕이 말을 들을 리 없죠. 그렇지 않아도 외구로 골치 아픈 고려입니다. 이제는 홍건적까지 설치려고 하니 고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고려 조정은 요동 쪽에서 온 백성들을 서북면에 정착시키는 등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겨울이 되자 홍건적들에게 식량이 더욱 귀해집니다. 1359년 11월 압록강 결빙기를 이용해 홍건적 3,000명이 먼저 건너와 노략질하고서 돌아갑니다. 고려는 방어력을 보강합니다. 이어 12월 8일에 모거경이 4만에 가까운 대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물자 확보와 고려로 달아난 유민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의 침입입니다. 이것이 1차 침입입니다. 압록강을 건넌 그들은 순식간에 의주, 정주, 인주를 함락합니다. 안우와 이방실 등이 압록강과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입니다. 두 장수의 분전과 무신 김진의 활약으로 고려는 시간을 좀 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려군이 밀립니다.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공민왕은 서북면 도원수와 부도원수의 이암과 경천응 그리고 서북면 도지휘사의 김덕배를 임명해 홍건적을 맡게 합니다. 이때 이인임도 서경 존무사로 임명되어 방어에 나섭니다. 이암이 급히 서경에 도착했습니다만 아직 군사들도 제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한 이암이 서경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이암이 식량과 물자를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른바 청야전술입니다. 살수대첩의 을지문덕과 구주대첩의 강감찬도 청야전술로 적군을 몰살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때 김덕배의 동생인 낭장 김선치가 나서서 청야전술을 반대합니다. 홍건적이 쳐들어온 큰 이유가 약탈입니다. 그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더 급하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식량을 미끼로 던져두자고 하는 역발상이었습니다. 이 역발상으로 고려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고려군은 식량과 물자를 서경에 그대로 두고 후퇴합니다. 홍건적은 김선치의 예상대로 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2월 28일에 홍건적은 서경에 무혈 입성합니다. 그들은 먹을 게 있으니 또 더 내려가다가는 고려군의 반격도 받을 수 있으니 서경에서 죽칩니다. 서경은 평양입니다. 개경까지는 약 500리입니다. 하루에 100리로 5일이면 개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개경의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피난짐 꾸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물가가 뜁니다. 특히 곡식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곧 해를 넘겨 1360년이 됩니다.
고려 조정에서 왕의 피신과 한양 천도 논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홍건적이 강추위로 고생한다는 것을 간파한 고려는 피신 논의를 중지합니다. 고려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반격 태세에 들어갑니다. 이암은 문신으로 1360년 현재 나이가 64세입니다. 공민왕은 이암의 나이도 있고 또 나약하여 군대 지휘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암을 물러나게 하고 대신 이성경을 도원수에 임명합니다. 해가 바뀌기 전인 12월 29일에 있은 일입니다. 이성경은 5개월 후 죽습니다.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수가 온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는 것을 보고 분하게 여겨 병을 얻어 죽었다고 합니다. 1360년 1월 18일 고려는 도원수 이성경이 이끄는 2만여 명의 병력으로 서경 탈환 작전에 돌입합니다. 최영도 여기에 참전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혹한이 몰아닥쳐 고려의 많은 병사가 동상에 걸리고 또 얼어 죽습니다. 고려가 이 지경이니까 홍건적 진영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겁니다. 혹한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공세를 펼칩니다. 추위에 시달리고 있던 홍건적은 혹한이 밀려오자 승산이 없다고 깨닫습니다. 그들은 후퇴하면서 포로로 잡고 있던 만여 명의 고려 백성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퇴각하는 도중에 홍건적은 안우와 이방실 등이 이끄는 고려 군사들로부터 곳곳에서 습격을 받습니다. 결국 병력 대부분을 상실합니다. 총군사 4만 명 중 겨우 300명이 압록강을 건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망쳐 갔을 때가 초봄으로 1360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홍건적의 1차 침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만 3, 4월에는 바다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여러 해안 지방에 홍건적이 침입해 마치 왜구처럼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건국 주역 중의 한 명인 정도전은 홍건적이 물러간 바로 이해인 1360년에 개경으로 들어갑니다. 개경에서 결혼도 하고 과거에도 급제합니다. 이해 후반기에 실시된 국자감시에 합격하는 겁니다. 국자감시는 일종의 예비시험입니다. 올해 19세의 정도전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면서 이색, 정몽주, 이숭인 등과 인연을 맺습니다. 이색은 정도전의 서성격이 되고 이숭인은 과거시험 동기입니다. 나이 차가 있지만 동기여서 서로 친한 친구가 됩니다. 정몽주는 이미 본 시험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배격이 되겠네요. 예비시험에는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합격합니다. 이숭인은 14살의 나이에 합격해 있습니다. 이인임의 칠촌 조카인 그는 천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정도전과 정몽주의 인연이 여기 성균관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개혁적 성향이어서 막판까지 근 30년간 서로 이해하고 협조합니다. 그들은 성균관에서 평화를 누리며 학문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잠깐 두 사람의 이미지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날 떠오르는 정도전의 이미지는 혁명가 또는 개혁가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내내 정도전은 역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도전은 이완용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호가 삼봉입니다. 삼봉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이완용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전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극적으로 이미지 세탁에 성공합니다. 역신 또는 간신의 이미지에서 위인의 이미지로 바뀐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후반부에 모 학자가 정도전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역적이 아닌 조선 개국자 정도전이라는 논조의 글이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그 논조를 이어받는 학자들과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도전이 개국자라는 인상을 주는 드라마들의 위력이 굉장했습니다. 오늘날 정도전은 완전히 탈바꿈하여 위인이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가 정도전이 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몽주는 조선 태종과 세종 시대를 거치면서 충신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몽주가
과연 고려의 충신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에서의 평화는 지속하지 못합니다. 이듬해 홍건적이 또 침입합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10만이라고도 하고 20만이라고도 합니다. 1차 침입과는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홍건적 1차 침입 때 이성계가 참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홍건적이 서경까지만 진출하고 물러난 까닭에 또 그리 큰 세력이 아닌 까닭에 고려 조정에서 이성계를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